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6월 7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그 하루 휴장 후에 다시 이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일단은 저희 오늘의 오전 시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은 이렇게 미국 지수를 한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여기는 다우산업 지수의 일간. 자, 1.4% 정도 상승했지만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자, 그리고 아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일간. 요것도 이제 캔들상으로는 좀 이제 긴 상승을 보여준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량이 조금 작은. 그리고 나스닥 일간. 나스닥은 계속 뭐 요즘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지만 요것 또한 거래량이 조금 많지 않은 요런 모습 보여지고요. 한번 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우 지수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전일 거래량보다는 늘었지만 50일 평균 거래량보다는 이하라는 거고요. 왜 거래량이 강하게 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거래량을 통해서요. 어떤 과도 거래와 분산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지수의 천정과 어떤 약세 반전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죠. 이 과도 거래와 분산은요.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동안 어떤 지수의 일일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지수 상승률은 미미하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를 과도 거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는 보통 천정을 예상할 수 있는 신호로도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 거래 때 심지어 종가가 전날의 종가에 비해 낮아지기도 하는데 이런 날을 이제 분산일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대개는 이제 2주에서 4주 기간 동안 한 4일 이제 6일 정도 4번, 6번 정도 가량 나타나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재평가하고 현금을 걷어들이는 게 안전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미국 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고 과도 거래와 분산이라는 의심을 한 번에 날려버릴 어떤 강한 거래량과 의미 있는 지수 상승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수 상승만이 아니라 거래량을 함께 관찰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라는 게 오늘 저희의 이제 오전 시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의 안정권에 들 때까지는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기보다는요. 조금씩 타진 매수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확실한 어떤 거래량과 지수 상승이 나와줄 때 그때 비중을 크게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시켜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은 아마 큰 손해 없이 주식시장을 조금은 더 잘 헤쳐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 또 공부해 볼 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캔들 차트 바이블이라는 도서, 스티븐 이슨의 도서입니다. 스티븐 이슨의 캔들 차트 바이블. 예전에 했던 캔들 차트 투자 기법에 어떤 좀 뭐랄까요, 한 단계 살짝 좀 더 들어간, 뭐 거의 중복이 됩니다. 거의 중복이 되지만 살짝 더 들어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때 이제 화요일에 진행했던 창, 그러니까 이제 갭이죠. 이 창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창에서 조금 더 들어가 봐서 다른 어떤 상황에서 창을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는 어떤 창과 거래량, 오늘 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거래량의 어떤 중요도를 한번 봤었는데요. 오늘은 뭐 추세선과의 어떤 같이 활용하는 이 방법, 아니면 이 다른 반전 신호 이후에 반전 신호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창에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러니까 수렴
할 때 그때 어떤 창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예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렴형입니다. 수렴이라는 것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그 반전 패턴들이 좀 모여 있을 때를 수렴한다라고 이제 개념을 정리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 주가가 뭐 이 과거 때는 어땠는지 몰라도 보통 뭐 요런 느낌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가가 한 차례 하락,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하락 장악형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풀 살짝 꺾였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데 이쪽에서도 하락 장악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 반전의 어떤 모습들이 한 두 개 정도가 이렇게 같이 쌓여가는 모습이고, 여기서 이 추세 반전 패턴들을 확인시켜주는 갭, 뭐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공간이 발생하는 하락창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 추세 반전의 어떤 이 징후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창 이후에 주가가 쭉쭉 하락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수렴할 때 그만큼 강해진다. 여러 가지가 모여 있을 때 강해진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선, 이 어떤 추세선에서 저항을 막고 한번 추세를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 와중에 이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은 한번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만약에 이제 하락 추세라면은 이 고점들을 일단은 한 두 개 정도가 완성이 됐을 때 이 고점들을 쭉 이어서 추세선을 쭉 이어보는 겁니다. 추세선을 쭉 이어보고 이쪽에서 이제 저항을 받는지 아니면 이 추세선을 뚫어주는지 요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하는 와중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했지만 이 추세선 부근에서 어쨌든 이때 추세선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이 고점이 낮아지는 고점이 두 개니까요. 이때 이제 한번 맞고 떨어지면서 여기서 하락창으로 이 고점의 어떤 추세선의 저항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한 번 더 굳건하게 확인시켜주는 요런 이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한번 이제 추세선을 뚫어주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보이기는 하지만 이쪽 보시면 이 하락창의 이 공간은 저항대 역할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추세선을 뚫었지만 이 하락창의 어떤 공간을 뚫고 갭을 메우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추세선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쭉 이어보면은 결국에는 추세선이 잠깐 이제 이탈한 정도였지, 결국에는 이쪽부터 시작했던 추세선이 잘 지켜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요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실제 사례도 한번 좀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추세선 이제 확인하는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롯데쇼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을 이 갭이 잘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쪽 부분에서 고점이 하나 형성이 되고, 자, 이렇게 주가가 되돌림을 한번 주지만 고점은 낮아졌습니다.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추세선을 그냥 일자로 쭉 이어봤을 때 이제는 이쪽을 어떤 저항대로 이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참 신기하게도 이 저항대 부분을 이게 뚫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승했지만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고요. 여기서도 뭐 짧게 한 번씩 맞고 떨어지고 주가가 쭉 하락하고 다시 한번 더 상승하는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딱 요 부분에서 다음날 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정도의 공간으로 이제 갭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갭은 이제는 이 갭의 공간이 또 저항대, 제가 지금 노란색 박스로 하나 그려봤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저항대가 되는 것이고, 이 추세의 저항대는 그냥 추세선을 한번 같이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뚫으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네, 이 추세선과 어떤 갭의 이 아랫부분에서 동시에 맞고 떨어지고 더 강력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지만 잠깐 거래 정지 이후에 이때부터는 이제 추세선은 이탈은 했어요. 추세선은 이탈은 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는데 이쪽 부분, 과거의 어떤 이 갭, 창의 이 가운데 부분이 이 범위가 이제는 이제 저항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한번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더 상승하지만 이쪽에서 박스권을 그렸지만 아쉽게도 다시 한번 더 하락하는 네, 이런 모습. 요거는 추세선에서 어떤 추세선을 더 확인시켜주는 네, 창의 사례를 한번 보는 거라고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나 더. 네, 요거 삼성 엔지니어링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고 이 상승 추세선을 강하게 뚫었을 때 오히려 더 가파르게 더 올라가는 이 경우도 있는데요. 이 추세선은 요 아래 저점을 이렇게 뭐 이어도 되겠지만 이 위쪽의 고점들을 높아지는 고점들을 이어서 이 추세선의 어떤 저항대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래의 저점을 이으면은 아래의 어떤 지지 라인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상승 뭐 잘 이때부터 이제 고점이 두 개가 되니까 이제 추세선을 일자로 쭉 이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상승을 했지만 한 번 더 맞고 떨어졌고요. 이거 엔지니어링은 제가 예전에 추세선 강의할 때도 한번 활용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좀 하락 이후에 상승 다시 한 번 더 맞고 떨어지고요. 상승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맞고 떨어지는 와중에 이쪽에 보시면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개파락 그러니까 창이 하나 열리면서 이 추세선의 저항대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강하게 눌렸던 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GS 리테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 부분에서 고점이 하나 형성이 되고요. 주가가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더 좀 상승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이쪽 부분에서 이제 긴 꼬리를 달면서 이 고점을 하나 더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쭉 일자로 그어보고 이 부분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이 어떤 추세선을 이탈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아쉽게도 실패하고 이쪽 부분에서 바로 아주 장대 음봉으로 그냥 개파락을 쭉 해버려요. 개파락을 쭉 하면서 이제 이 추세선을 한번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개파락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는 이 갭의 이 노란 박스 부분 이 범위가 이제 여기에 저항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주가가 쭉 하락하고 이쪽 부분에서 다행히도 이제 추세선을 한번 뚫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좀 상승을 하려고 했으나 이쪽 부근도 가지 못하고 두 번이나 이렇게 좀 맞고 떨어지는 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네, 이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본 것들은 이 추세선에서 어떤 저항대를 한 번 더 강하게 확인시켜주는 같이 활용할 때요. 추세선과 창을 같이 활용하는 그 이제 예시를 한번 본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수렴할 때 다른 어떤 반전 패턴과 같이 이제 있을 때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페노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이쪽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한 차례 상승 추세 이후에 자 이렇게 하락 반전 그러니까 반전 패턴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걸 확인시켜주는 창을 보는 겁니다. 수렴. 자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몸통이 아래쪽에 있고 긴 윗꼬리가 달린 유성형의 캔들이 하나 나와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은 아래 꼬리가 길면서 몸통이 위쪽에 작게 위치한 어떤 교수형의 캔들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교수형은 다음 날의 캔들까지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교수형의 종가보다 더 다음 날의 캔들의 종가가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요때는 두 개의 캔들로 봤을 때 교수형 캔들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날 종가가 더 쭉 빨려서 내려가는 이 교수형을 완성시켜주는 패턴이 나오니까 이제 좀 하락을 암시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여기서도 유성형 캔들과 어떤 도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이 어떤 상승 추세의 동력이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수렴을 한 번 더 강하게 확인시켜주는 하락창, 네, 하락창까지 한번 나와주면서, 네, 이때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을 한번 보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창과 거래량의 어떤 이 관계, 중요도를 한번 봤었잖아요. 이 정도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이만큼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하락하려는 이 하락세 매도세들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박스를 하나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저번 시간에도 패노션 한번 했었죠. 네, 요거는 이제 저항대, 이쪽이 이제 저항대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렴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거래량이 강한 창, 주가가 아예 그냥 힘을 못 쓰고 쭉쭉 빠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대를 계속 뚫지 못하는 이런 모습, 네,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아스트라는 종목 굉장히 급등을 한번 좀 많이 했었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급등 이후에 이렇게 쭉쭉쭉 이제 양봉들이 계속 나오면서 상승을 해줍니다. 근데 이쪽 부분에서 몸통이 굉장히 작은 어떤 도치형 캔들, 이 도치형 팽이형의 캔들들이 나오면서 아, 이 상승 동력이 확실히 좀 약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하락 장악형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후근형, 첫째 캔들의 어떤 절반을 두 번째 캔들이 몸통을 잡아먹는 후근형 캔들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장악형, 아주 그냥 하락 반전 패턴들이 아주 쌓여갑니다. 네, 쌓여가는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약간 불안정 후근형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 절반까지 몸통이 내려오진 않았으니까 불안정 후근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하락 반전 패턴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 반전 패턴들을 강하게 확인시켜주는 어떤 개파락 창이 하나 열리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하락해주는, 그러니까 이만큼의 급하게 올라온 종목들은요 보통 이 탄력이 반대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떨어지는, 네, 이런 모습,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창은 굉장히 활용성이 좋아요. 굉장히 활용성이 좋고, 하지만 굉장히 페이크도 많기 때문에 어설프게 창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굉장히 좀 확실한, 좀 눈에 잘 보여주는, 시각적으로도요 강함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창을 잘 연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창으로만 이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손절 라인을 바짝 잡고 창을 메우면 무조건 매도해버리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창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캔들의 어떤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페이크도 많다. 네, 좀 말이 좀 애매했죠. 그래서 잘 한 번씩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뭐 책도 한번 꼭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저희는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